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아무래도 당장 인도네시아와 KF-21 보라매 전투기의 공동개발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파트너를 알아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역시 그동안 우리가 개발한 KF-21 보라매 전투기의 기술을 인도네시아가 먹튀하려는 것 같다는 의심이 정확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공개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마치 KF-21을 그대로 베낀 듯한 자국산 4.5세대 짝퉁 KF-21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하며 그 모급 형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국이라면서 분담금을 계속 내지 않고 있다가 4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이후 아주 약간의 분담금인 94억 원을 납부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분담금은 최소로 내면서 최근 인도네시아가 보여주는 태도는 이렇게 개발한 우리의 KF-21 전투기 핵심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개발하고 있다는 I-22 시카탄 전투기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KF-21 전투기를 빼다 박았는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최근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KF-21 기술을 절취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크게 의심되는 I-22 시카탄 전투기에 둘러싼 진실과 KF-21의 개발에 있어 인도네시아에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6년 1월 우리나라의 카이와 KF-21 블록1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8년까지 소요되는 전체 체계 개발 비용 8조 8천억 원 중 1조 7천억 원의 분담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 대가로 인도네시아는 KF-21 시제기 한 대를 우리의 카이로부터 제공받고 50여 대 IF-X 전투기를 인도네시아 자국 내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물론 여기서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일부를 낼 뿐 아무런 기술도 제공해 줄 수 없고 오히려 기술 이전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2016년 1월부터 인도네시아는 의심스러운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국영방산업체인 디르간따라의 부디 산토소 사장은 KF-21의 이전 프로젝트 명이었던 KF-X 프로그램을 통해 전투기 제작 기술을 배우기 위해 200명에서 300명을 한국에 파견할 것이라 밝혔는데요. 여기서 부디 산토소 사장은 우리는 개발 비용의 20%만 부담하지만 이 항공기 개발 기술의 100%를 전수받게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강조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더니 2017년 하반기부터는 계약상 이때까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 138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처럼 분담금을 미루는 짓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2019년 1월 2일 카이는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KF-X 체계 개발 분담금 1320억 원을 송금받았지만 이후 2019년 3월이 되자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에서는 KF-X 사업의 분담금은 낮추고 기술 이전은 늘리겠다는 재협상안을 한국에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더니 2019년 7월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KF-X 분담금으로 낼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히는 간큰 행보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2022년 2월 10일 인도네시아는 프라보오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프랑스를 방문해 대당 가격이 KF-21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라팔 전투기 42기를 총 81억 달러, 하나 11조 4291억 원이라는 엄청난 거금에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우리나라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분담금 낼 돈은 없다더니 뒤로는 KF-21보다 훨씬 비싼 전투기를 무려 11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주고 계약하는 이 같은 행보는 너희들이 분담금을 낮춰주고 기술 이전을 더 많이 해주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른 조건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 한국은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압박으로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2020년 7월 오스트리아의 중고 유로파이터 전투기 인수를 타진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외에도 2022년 2월 11일에는 값비싼 F-15 전투기의 최신형 F-15EX 이글2의 구매를 알아보는 등 우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덜 만한 행보를 인도네시아는 계속 보여왔습니다. 게다가 2022년 10월에는 아예 카타르 공군의 미라지 2005 전투기 12대를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사유는 라팔 전투기의 훈련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2021년 11월 인도네시아는 우리 정부와 사업비 분담 비율과 기간은 기존 계약대로 유지하지만 남아있는 분담금의 30%인 약 4,800억 원을 현금이 아닌 함유와 같은 현물로 납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도네시아의 꼼수는 올해 7월 우리 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바뀌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현금이 중요하지 현물로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쳐 현금으로 남은 분담금을 모두 받는 쪽으로 그리고 정해진 기간 안에 얼마의 분담금을 언제까지 단계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될 전망인데요.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무려 46개월 만에 납부했다는 분담금 액수는 그저 약 94억 원에 불과한 보여주기식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그저 사업 참여를 지속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 표현일 뿐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1조 7천억 원의 분담금 중 2,384억 원 정도를 납부했고 KF-21이 양산되고 무장시험까지 끝나는 2028년까지 총 1조 5,216억 원의 분담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자꾸만 돈이 없다 거짓말하면서 뒤로는 거금의 전투기들을 구매해온 인도네시아가 드디어 그 진짜 본색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현지 시각 11월 3일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및 각종 방산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항공우주기업 인포글로벌이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인도 디펜스 2022 전시회를 통해 새로운 자체 개발 4.5세대 전투기 I-22 시카탄의 모급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이 전투기의 형상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KF-X 프로젝트를 통해 나온 KF-21 보라매 전투기의 형상을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보기에도 알 수 있습니다. 세미 스텔스 형상으로 설계된 전체적인 외형이나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듯한 기수의 형태, KF-21의 엔진과 같은 F414 계열 엔진이 똑같이 쌍발로 적용된다는 것까지 말 그대로 베껴 맞는 짝퉁 KF-21이나 다름없는데요. 유일한 차이점은 I-22 시카탄의 경우 KF-21과는 달리 기수 뒷부분의 양옆에 보조 날개인 카나드 이글 두어 비행 성능을 향상시키려 한 것입니다만 이 외에는 KF-21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카나드 이기 있는 형태 외에 카나드 이기 없는 형태의 설계안도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부는 어떻게 해서든 최소 단위로 납부하는 반면 100여 명의 기술진을 한국에 파견해 탐색 개발 단계부터 관련 기술을 배워오고 있는데요. 즉 이들을 통해 지금까지 배워간 전투기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가 KF-21이 완성 단계에 이르거나 시제기 한 대가 인도되는 상황이 이를 경우 갑작스레 공동 개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우리 한국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인도네시아 파견 기술진들이 KF-21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거의 대가 없이 훔쳐간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데요. 이들이 KF-21을 통해 얻은 전투기 제조 기술을 I-22 시카탄 전투기에 적용시켰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전까지만 해도 제트 전투기의 개발이나 개량을 담당해 본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스페인 카사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터보 프로펠러 수송기인 CN-235를 제작한 경험이 있을 뿐인데요. 이런 단계에서 만약 이들이 I-22 시카탄 전투기를 KF-21에 준하는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 개발 완료해낸다면 그동안 KF-21의 제조 기술을 거의 공짜로 배워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런 의심을 의식해서인지 인도네시아에서는 I-22 시카탄 전투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스웨덴 사브사의 그리펜 전투기를 많이 참조했다고 하지만 글쎄요, 아무리 봐도 I-22 시카탄은 그리펜이 아니라 KF-21을 더 많이 닮았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I-22 시카탄이 KF-21에 준하는 4.5세대 전투기가 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이미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데 있어서 우리 또한 강력한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폴란드와 같은 국가들이 우리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는 지금 시기를 기회로 잡아 KF-21의 새로운 파트너 관계를 체결하고 인도네시아와는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도네시아를 KF-21 개발해서 쳐낼 경우 그들의 개발비 분담금은 국민들의 세금과 정부의 예산으로 대체해야 하고 대당 가격이 올라 수출 시장에서 약세 또한 우려되는 만큼 다른 나라와의 새로운 KF-21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그램 계약을 모색해 봐야 할 단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엄청난 기술적 가치와 수조 원 이상의 금전적 가치를 지닌 KF-21 시제기 한 대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넘겨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 같은데요. 다행히 우리 정부에서 분담금 완납 없이는 KF-21의 시제기를 인도네시아에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10년 넘게 KF-21의 기술을 배워갔다고 해도 정광선 KF-X 전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 등의 개발진 의견에 따르면 KF-21에 관련된 핵심적인 기술은 인도네시아에 넘어가지 않은 상태이고 이 기술을 미국의 동의 없이 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KF-21의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핵심적인 이유 중 한 가지는 중국 및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확실한 동맹국으로 볼 수 없고 미국이 KF-21에 이전한 전투기 핵심 기술이 인도네시아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해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로서는 이 때문에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했던 만큼 서운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볼 때 중국과 러시아에게 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는 미국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닌 듯한데요. 하지만 우리는 독자적으로 KF-21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개발해내는 기적을 이뤘고 여기서 미국과 나토 등 친밀한 관계인 폴란드가 KF-21의 새로운 공동개발 파트너가 된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미국은 오히려 KF-21 보라매 전투기에 아직 이전해 주지 않았던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이전해 주려 할지도 모르고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빠르게 KF-21 블록 3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을 이룰 수도 있을 겁니다. 6세대 전투기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또한 가능한 더 빨리 최강의 전투기 전력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니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사양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